네, 안녕하세요. 저 이상훈 교수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장신대 기독교 가르치고 있는 고원석입니다. 아, 이제 강의에 대한 조금 몇 가지 하나 질문 드리고 싶은 건 그냥 가장 중요한 기본 것인 건데 제가 좀 이해가 좀 미비해서 드리는 건데 이 마을이라는 개념이 저는 아직은 조금 더 이렇게 불분명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마을에 대한 최근 관심과 동향이라는 주제로 오늘 있었는데, 지금 마을 목회가 기존의 마을을 어떻게 보려고 하는지 조금 더 한번 정리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예, 또 하나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서구 유럽처럼 지역 분권이나 이런 것들이 안 되고 여전히 수도권 중심, 도시 중심으로 되기 때문에 지역 마을이나 이런 데서 청년들이 계속해서 수도권으로 떠나서 마을의 존립이 어려운 시점에서 이 마을 목회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을 지향하는 것인지 이게 어느 정도의 사회적인 것이 뒷받침되지 않고서 마을 목회가 가능할 것인지라는 좀 부분들을 좀 살펴보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한번 좀 여쭙고 싶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또 그, 다른 분 질문 한번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없으신가요? 그러면 저도 하나만 더 질문을 좀 보태보자면, 아까 이제 뭐 천박한 대형교회 문제라는 질문이 나왔는데요. 이런 대형교회 문제 현상이 유독 우리나라에만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나라에도 이와 유사한 참고할 만한 사례가 있는지, 그 특징, 이런 부분들이 좀 궁금합니다. 네, 잠깐만요. 네. 그, 방금 고원석 교수님께서 아마 그 현장에 또 많이 계시고 그리고 그 논의가 된 부분에 대해서 아마 줄곧 이제 보셨을 거라고 이제 보여서 굉장히 깊은 이해와 또 식견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 이제 제가 믿고요. 그게 사실이고 그리고 이제 그런 가운데서 이제 주신 말씀이라 저도 아마도 이게 제가 공감하는 말씀일 거라고 생각입니다. 그게 뭐냐면요. 아까 전에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2010년대 이후에 굉장히 저 유행처럼 나온 말들 중에 이게 기독교 내에서 얘기입니다. 그 공공신학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뭐 선교적 교회론이라든지 마을이라든지 이게 약간 유행처럼 얘기가 막 나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공공신학이 뭐냐? 선교적 교회가 뭐냐? 마을이 무엇이냐?라고 이제 그 질문을 해서 또 얘기를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생각보다 정밀한 대답을 갖다가 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공공신학에 대해서는 요건 좀 테마가 다르지만 저는 통하는 테마라고 말씀드리면은 할 수 있을 텐데 유행처럼 모든 곳에서 공공신학 얘기를 했거든요. 퍼블릭 디얼러지라고. 근데 어, 그 한 번 작년인가 재작년이죠. 그러니까 미카엘 벨코 벨코 교수가 제 선생님인데 한국에 오셔서 뭐 얘기하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너무 유행처럼 공공신학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요것도 약간 좀 비판적이고 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쉽게 얘기해서 이 세 가지 특징들이 마을은 조금 개념이 다를 수 있지만 공통적인 베이스를 기반을 뭘 놓고 얘기를 하냐면 시민사회라는 담론을 놓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2000년대 이후에 그러니까 모든 어떤 이제 종교적인 담론이든 아니면 사회적인 담론은 어떤 기반을 놓고 얘기를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1960년에서 한 2000년대까지는 항상 이제 이데올로기적인 대립을 얘기할 때 이제 바닥이 음, 예를 들어서 시민사회가 아니라 민중과 지배층 내지는 어떤 이제 뭐 해방이라고 그러면 어떤 이제 피지배층과 이제 지배층 요런 어떤 개념을 가지고 이제 전개를 했었다는 거야. 근데 저도 한 1990년대 이후에는 사회 중심축이 뭘로 바뀌냐면은 시민사회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시민사회에서 나오는 담론이 뭐냐면 시민사회를 바탕으로 하는 컨텍스추얼한 담론이 뭐냐. 그때 이제 말하자면 이제 퍼블릭하다. 내지는 이제 공적 담론이다. 뭐 하버마스가 얘기하는 어떤 그런 개념들이 이제 말하자면 이제 들어온다든가
아니면은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선교적 교회론이다. 그러니까 더 이상 어떤 기관대 어떤 이제 종교 기관으로서의 교회와 그다음에 세상 이런 어떤 대립이 아니라 그냥 시민사회 이론으로 하나 이제 들어가자. 그러니까 마을이라고 하는 개념을 갖다가 이제 놓고 본다면 방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1990년대 이후 2000년대까지 이렇게 쭉 보면서 어떤 담론의 기반 베이스가 시민사회로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제 시민사회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신학이나 교회를 전개하다 보니까 우리의 어떤 담론 자체도 시민사회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움직여야 되느냐 이런 것이 이제 주담론이 됐다는 거죠. 자, 다시 마을로 얘기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마을이라는 개념 자체도 딱 옛날에 들을 땐 이런 개념이었을 것 같아요. 한 20년 전, 30년 전 옛날 그 시절에 50년 전 우리나라의 그 발전 시대 보면은 도시 아니면은 시골이죠. 그럼 이제 마을이라고 그러면 시골이라는 개념이 머릿속에 딱 떠올랐을 것이고 그냥 시골을 중심으로 이렇게 공동체를 갖다 형성하고 이게 마을이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지금은 한 2010년대 이후에 나오는 마을 담론은 상당히 약간은 이제 사회 뭐랄까 시민사회 또는 이제 보통 시민들이 살아가는 사회 공동체 그 다음에 어떤 그 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어떤 삶의 터전 요것들을 마을이라고 하는 개념을 갖다 이제 말하자면 염두에 두고 전개하는 그런 개념으로 그렇게 인식이 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전에 잠깐 이제 말씀드렸지만 대전신대 정원범 교수님께서 이제 마을이 뭐냐라고 할 때 굉장히 추상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일상적인 생활 환경을 같이 하는 공간적 개념과 환경 문화 등을 공유하는 사회적 개념이다.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 문화, 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 사회적 범위다. 말이 너무 어려워요. 근데 쉽게 얘기해서 서울에 예를 들어서 무슨 우리 교단에서는 뜻밖의 마을 운동을 도시에서 하시는 모델 중에서 조금 한국일 교수님이 소개해 드렸었던 케이스는 지금 올해 은퇴하신 한남동의 한남제일교회 오창훈 목사님 같은 케이스입니다. 근데 한남제일교회가 어디 있냐면은 제일기획 앞에 있어요. 지금은 그 뒤로 이사를 갔지만 제일기획이 삼성계열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이태원 한복판에 있는 곳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마을 목회를 한다. 굉장히 개념이 좀 새롭죠. 근데 가갖고 주민센터 가가지고 사업을 같이 전개하는 겁니다. 애들 공부방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을 거리 만들어주고, 마을 꾸미기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하다는 이제 시설들이 있으면 뭐 해주고.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내가 살고 있는 공간, 이것이 그냥 마을이 돼버린 거예요. 개념 자체가. 그러니까 옛날처럼 어떤 시골이다. 아니면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정주 공간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말하자면 커뮤니티가 형성될 수 있는 그곳이 마을이다. 마을 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 굉장히 시민사회적인 개념이죠. 그 마을이 뭐냐라고 얘기할 때 행정구역만이 아니라 지역 구성원의 마음을 담고 있는 공동체다. 지역 구성원이 터잡고 살아가는 가장 실질적인 삶의 현장이다. 소통의 공간이다. 그냥 나가가지고 같이 노인정에 가든지 아니면 뭐라든지 유치원에 가든지 아니면 어린이집에 가든지 모여서 엄마들이 보고 얼굴 보고 먹고 놀고 그 자리에서 커피 마시면서 담소하고 그냥 같이 살아가는 커뮤니티다. 이게 기본적인 어떤 마을 개념으로 우리는 봐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이 전개를 잡은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농촌 지역의 자연 취약 마을처럼 자연 발생적 공간이 아니라 고유한 목적과 가치를 공유하는 구성원들이 모여서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만들어가는 공동체다. 기본적으로는 정주 지역의 공동체가 되겠죠. 그 지역이. 근데 요거는 조금 좀 확대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제 차량으로 이동을 하면서 어느 지역을 간다라고 할 때에 내가 지속적으로 요 정도는 이제 참여할 수 있는 커뮤니티가 형성이 돼 있다라고 한다면 그걸 이제 마을로 봐버린 것이죠. 요것이 이제 박원순 시장이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를 이렇게 전개할 때 중요한 어떤 이제 기반이 됐었던 부분도 있고요. 자, 그래서 쉽게 얘기해 가지고 도시에서는 도시답게 이것이 이제 다시 형성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배경이 이루어질 수 있고 아무래도 지방, 시골 이런 곳들은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이제 독특성 때문에
조금은 좀 다른 어떤 컨셉을 가질 수 있다라고 이제 그 보이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로 개념 정의가 되는 것보다는 상당히 좀 다양한 개념 정의가 좀 가능한 부분이 아닐까. 예로 이렇게 이제 좀 보일 수가 있고요. 제가 공동체에 관한 어떤 이제 저기, 일단은 요 정도 잠깐 좀 말씀을 드리고, 아까 이용기 실장님이 하나 더 말씀하셨던 내용을 제가 못 받아준 것 같은데, 뭐였었는지. 지금 네, 이제 질문 답변 주신 거는 이제 마을의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제가 좀 이해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네. 고원석 교수님께서 두 번째 질문이 마을 목회 지향점, 그리고 세 번째 제가 드린 질문은 우리나라 대형교회 문제와 이제 해외에도 이런 유사한 사례 아니면 비교할 만한 예, 예. 이렇게 했습니다. 네네네. 해외에도 대형교회, 아까 전에 고원석 교수님께서 두 번째, 우리나라는 서구 유럽과 이런 어떤 특징이 다른데, 청년, 마을의 존립이 어려운 시점에서 마을 목회의 사회적인 뒷받침이, 어떻게 될 수 있을 것인가. 근데, 요거는, 어떻게 생각을 하면은, 저는 오히려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이제 독특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갖다 이제 그 염두에 두면서 의도적인 어떤 이제 그 지원이 가능할 수 있는 부분들을 열어낼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것이 이제 시민사회의 역할이기도 하고요. 방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고원석 교수님께서도 뭐 독일에서 공부를 하셨으니까 독일 사회는 거의 시골 사회거든요. 보면은 뭐 대도시라는 것이 뭐 베를린 뭐 뮌헨 뭐 이런 거 뭐 빼놓고 거의 그냥 독일 사회라는 것이 그 시골 같잖아요. 그 사람들도 한국이라는 나라를 갖다 이제 보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서울 같은 도시 상상을 못 하겠다고 다 시골이라고 자기네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방 분권이 어마어마하게 발전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커뮤니티 안에서 모든 것들이 다 해결이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의도적으로 이건 갖다가 이제 약간 좀 뭐라 그러냐, 눈사람 만들 때 눈송이를 갖다 이제 핵심적으로 누가 만들어줘야 이게 만들어져서 이제 커지는 것처럼 의도적으로 조금 조성을 해주면은 그것을 기점으로 만들어지는 어떤 이제 그런 작용을 하기가 조금 더 용이한 부분이 좀 있는 걸로 보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은 우리나라는 희한하게 좀 관의 역할이 조금 커진 이유도 그런 부분이 있었고 다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서구처럼 자생적이고 그리고 그런 것보다는 의도적으로 종교기관이나 학교기관이 의도적 아젠다를 형성해 주는 것이 조금 더 용이하고 가능하고 그리고 그런 것을 해줄 수 있는 것이 사실은 교회의 역할일 수 있겠다. 저는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유럽 사회는 사실은 자극이 없어요. 아시지만 뭐 자극이 없다라는 게 굳이 경쟁을 안 해도 삽니다. 특히 북유럽은. 그러니까 뭐 사회 시스템들이 다 안정되고 보장되니까 그냥 굳이 그냥 뭐 아동바동 뭐 안 해도 그냥 어느 정도는 그냥 사회가 커버해 주면 요즘에 좀 나빠졌지만 근데 우리 사회는 그냥 놔두면 다 붕괴되는 사회거든요. 이 핵심 뭐랄까 지도력이 필요한데 이게 자생적으로 나오기가 힘들기 때문에 오히려 종교기관이나 아니면 학교기관이 가질 수 있는 어떤 지도력이 여기에서 발휘될 수 있지 않을까. 예. 제가 맞게 대답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약간 좀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주도적인 어떤 시민사회에 있어서의 종교적인 역할의 어떤 긍정적인 기능이라고 하는 부분이 논의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 그렇게 이제 좀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기 실장님 말씀한 것처럼 이제 대형 교회의 사회적인 문제는 좀 이렇게 전 좀 보고 싶은데 아까 전에도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나라 대형 교회가 다른 나라보다 많습니다. 여의도뿐만이 아니라 지방에 가도 많아요. 근데 지방에 가도 있는 대형 교회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다 대도시에 있습니다. 부산 경남에 있고 울산에 있고요. 그다음에 뭐 오히려 전라도 지역보다는 경상도 지역에 이제 산업화된 곳들이 조금 크고 그다음에 이제 수도권에 몰려 있습니다. 공통적인 특징이 뭘까요? 집 떠났고 다 보면은 전통으로 살고 있던 집을 떠나가지고 도시화, 산업화, 그다음에 말하자면 이제 경제 발전 사회라고 하는 거하고 밀접하게 연결이 돼가지고 그냥 들어가 버린 그런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나라에서 제가 이제 외국에 나가서 살다 보면 한국 분들이 대체로 700만 이 해외 교포들이 어디를 가나 교회를 많이 만들어 놓습니다. 근데 이 교회라고 하는 곳이 우리가 모르는 그곳에 가가지고 발을 내려놓을 때 교포들이 제일 먼저 의지할 수 있는 센터가 되거든. 센터 역할을 하는 사회적 기능을 했던 게 이민교회고 교민교회죠.
근데 이제 말하자면 우리나라에서 대형교회가 성립하게 된 이유도 그런 이유가 있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포항이라든지 울산이라든지 뭐 이런 곳들이 다 고향 떠나가지고 직장 때문에 와가지고 커뮤니티를 이루게 되는데 대부분 고향 떠나 직장 떠나 온 사람들이 학력 수준이 높고 그 다음에 회사에 중진들이 가다 보니까 그곳들이 금방 대형교회가 돼버려요. 네, 자,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는 이런 현상이 말하자면 대형교회를 위한 대형교회보다 산업화 도시와 성장화 그 다음에 이제 말하자면 이제 자본주의화의 특징이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대형교회 이퀄 자본주의의 특징을 그냥 가지고 오는 것이 사회학적으로 맞습니다. 근데 이 현상은 우리나라에만 있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중남미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미국도 마찬가지죠. 다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대도시, 산업화, 도시가 고향 떠나서.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정치적 이데올로기나 사회 비판적인 기능이나 커뮤니티로서의 형성을 가지는 기능보다 그 사회의 어떤 이제 자본주의적인 어떤 내지는 이제 사회학적인 착종 현상을 굉장히 강하게 갖게 되는 것이 공통적인 특징이고 그런 어떤 문제라고 얘기하기보다 어떤 종교적인 현상으로서의 특징은 어느 나라나 비슷하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겠죠. 네. 네, 그런 측면에서 한번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답변 감사합니다. 일단 마을에 대한 개념을 시민사회 공동체, 점주 공간을 기반으로 커뮤니티 형성될 수 있는 곳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마을 목회 지향점이 종교, 학교, 기관 주도적으로 우리나라 독특성을 염두해서 이런 그 기능을 역할할 수 있지 않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대형 교회의 문제가 이제 해외 사례에 대해 비춰서 봤을 때는 이제 자본주의 또는 사회화 착종 현상으로 인한 관점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아마 이제 마지막 질문을 좀 받게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세 번째로 또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주실 분 계신가요?